지적인 여러분 안녕하세요. 보미TV의 보미입니다. 오늘은 세간을 들썩이게 한 임대차 3법이 도대체 무엇인지 조금 쉽게 설명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임대차 3법의 정식 이름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인데요. 한마디로 세입자라고 하는 남의 집에 새들어 사는 사람을 보호하는 법이죠. 결론부터 이야기해 볼게요. 이번에는 뭐가 바뀐 건가? 임대차 3법은 계약 갱신 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입니다. 계약갱신 청구권이란 전에는 계약기간이 2년이 끝나고 집주인이 나가라 하면 세입자는 바로 짐을 싸야 했어요. 그런데 2020년 12월 10일 이후부터는 계약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만 말하면 2년의 계약기간을 최소 한 번은 연장할 수 있게 된 거죠. 이게 계약갱신 청구권이 통과된 내용이고요. 전월세 상한제는 임대료가 너무 급히 오르지 않게 폭을 딱 정한 겁니다. 계약을 갱신할 때 집주인이 기존에 받던 돈보다 5% 이상 못 올리게 제한한 거죠. 세입자한테는 좋고 집주인한테는 조금 불편한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집주인들도 사람이다 하면서 요즘 시위를 그렇게 엄청 한다고 해요. 마지막으로 전월세 신고제인데요. 전세 계약하고 나면 30일 안에 지자체에 계약 내용을 꼭 신고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동안 이 신고를 안 해도 돼서 집주인이 빚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모르고 계약했다가 보증금을 떼이는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걸 해결하라는 법안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논란이 되는 걸까? 이번에 엄청 이슈가 되었던 것은 내용이 크게 변해서이기 때문이기도 한데 그것 말고도 이유가 하나 또 있어요. 이 법안이 소급 적용이 된다는 거죠. 소급 적용이라는 것은 새로운 법안을 새로 집 계약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원래 계약을 하고 있던 집주인, 세입자에게도 모두 적용한다는 거예요. 새로운 계약이면 적용하면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임대료가 갑자기 폭등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기조인데요. 그래서 전국 세입자와 집주인이 엄청 혼란스러운 겁니다. 내가 세입자든 집주인이든 새로운 법안을 적용받는 것인지 아닌지 헷갈린 것이죠. 어디 물어볼 때도 마땅치가 않고요. 그래서 집주인은 불공평하다고 반대를 하고 있고 세입자 간에도 논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거죠. 집주인은 내 집인데 내 맘대로 세도 못 받고 계약 기간도 못 정하고 이거 완전 재산권 침해 아니야? 예전 계약까지 소급 적용되니까 지금 사는 세입자가 갑자기 안 나가겠다고 버티면 나는 어쩌나 이런 의견도 있고요. 세입자는 계약 끝날 때만 집주인이 임대료 보증금 올리고 갑자기 나가라고 할까봐 걱정하고 있고요. 이제 안심할 수 있겠네 하면서 좀 한숨 돌리는 상황이죠. 또 전세 구하는 사람들은 새로 집을 구해야 하는데 다른 세입자들은 안 나가겠다는 상황이 많이 발생해서 전세 물량이 줄었을까봐 집주인들이 월세만 받으려고 할까봐 걱정인 거죠.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전세값 확 오를까? 아닐까? 궁금하시죠? 크게 전세값이 확 오를 거라는 의견도 있고 아니라는 의견도 있는데요. 왜 그런가 봤더니 아무래도 당분간 전세값을 못 올리니까 집주인이 미리 가격을 확 올려버릴 거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예전에 1989년에는 집을 빌리는 최단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린 적이 있거든요. 그때 전세값 2년치를 한 번에 받으려고 하면서 23.7%가 올랐던 일도 있었습니다. 아유, 지금 금리가 제로인데 23%면 어마어마하네요. 그죠? 그런데 다른 한편에서는 그때랑은 다르다는 의견이 있어요. 왜냐하면 1989년에는 임대료가 1년에 11%씩 오르던 때였고 지금은 대략 2% 정도씩 오르는 시기라서 그때와 상황이 조금 다르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만약에 전세 없어지면 어떡하지? 여론에서는 지금부터 4년은 괜찮을지 몰라도 나중에 결국 집주인들이 전세를 다 월세로 돌릴 거라는 예측이 돌고 있는데요. 현재 한국의 주거비 부담률은 15.2%로 OECD 회원국 중에 가장 낮다는 통계가 있어요. 앞으로 모두가 월세로 사는 시대가 오면 부담이 커질 것 같다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전세를 끼고 집 사는 게 일반적인 한국 특유의 상황상 전세금을 돌려주면서 월세로 계약을 바꾸는 게 쉽지는 않을 거라는 예측도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집주인이 반전세나 월세로 바꿔달라고 하면 어쩌죠?
집주인이 반전세나 월세로 바꿔달라고 하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세입자가 안 된다고 하면 집주인 마음대로 바꿀 순 없다고 합니다. 월세나 반전세로 바꿀 경우에는 전월세 전환율에 맞춰서 계산해야 하는데 이때도 임대료를 5% 이상 올릴 수 없습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0.5로 보면은 전월세 환율 제한선은 3.5% 이거를 더해서 계산을 합니다. 새로운 세입자 드리겠다고 나가달라고 하면 어떡하죠?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된 7월 30일 이전에 집주인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새로운 세입자의 계약까지 해버렸다면 기존에 살던 세입자는 나가야 합니다. 하지만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말만 하고 다른 세입자를 구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계약을 2년 더 연장할 수 있다고 해요. 올해 12월 10일부터는 기존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 2개월 전까지만 계약을 갱신하겠다고 집주인에게 말하시면 됩니다. 대출 연장해야 하는데 집주인이 동의를 안 해주면 어떡하죠? 보증금이 올라서 전세대출을 더 해야 할 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정부는 대출을 연장한다고 집주인한테 알리기만 해도 된다고 말하긴 했는데요. 대출을 할 때 보증서를 내주는 기간 중에서 전화통화 등으로 집주인이 동의했는지를 확인하는 것도 있거든요. 동의를 안 했다고 하면 대출을 더 못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될지도 모른다고 하니까 주의해서 알아보시고요. 최근에 정부 발표가 너무너무 자주 바뀝니다. 그래서 뉴스도 주의 깊게 들어봐 주세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인데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아끼는 사람들한테 공유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지적이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안녕. 감사합니다.